형부의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어느덧 6년째입니다. 그날 밤 침대맡에서 미나가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을 때 전 처음으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언니가 남기고 간 생명 그리고 제 인생의 나머지를 바꿔놓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잠든 밤이면 형부는 조용히 제 거실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 이건 단순하게 아이를 돌보는 육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했던 조용한 감정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혼백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늘나라로 간 언니의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처제 미연과 그 곁을 떠나지 못한 형부 강민호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니의 장례식은 비 내리는 12월 조용한 납골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입을 꾹 다문 채 돌아갔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부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조미진이었습니다. 41살, 평소처럼 퇴근 후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새벽 1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순간적인 사고였고 의식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3일 만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형부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연아, 미나아, 당분간 좀 맡아줄 수 있을까? 4살. 그날 이후 형부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그렇게 불러주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조용히 내 옆에 앉거나 말없이 식탁에 숟가락을 놓거나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식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그 눈빛 하나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형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부.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 실제로는 거의 부르지 않게 되었죠. 그저 그 사람의 기척만으로도 나의 하루가 움직였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모, 아빠는 왜 이모랑 결혼 안 해? 나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형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나야, 그런 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잘 알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모가 우리 진짜 엄마 같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형부는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나 곁에서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한 사람의 하루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보다 깊은 책임감과 말보다 확실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줘서.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 없이도 서로를 품은 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도 또렷하지 못한 언니의 딸 미나는 저에게 안겨 낯설게 울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형부도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정리될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하지만 그 한두 달은 지금까지 6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 형부의 눈빛에서 가족이 아닌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을 재며 지내던 날들 속에서 형부는 늘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건 육아도 동정도 아닌 서로 말하지 않은 채 흘러간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느 밤 문틈 사이로 넘쳐 흐르게 된 건 결코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나가 자고 나면 저는 늘 현관문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형부가 오는 날이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없이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늦은 밤 거실 등불 하나만 켜진 채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가득한 시간. 미연아, 오늘 미나는 잘 있었어? 응. 오늘은 낮잠을 길게 자더라. 그래서 밤에 좀 힘들었어.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식탁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곤 했습니다. 미연아, 너 피곤하지 않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괜찮아, 형부.
나는 미나 옆에 있으면 그냥 괜찮아. 진짜야.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미나를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미나를 지키고 있었던 건 어쩌면 저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나를 핑계 삼아 형부를 붙잡고 있었던 건 나였는지도요. 형부는 늘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탁에 앉아 있으면 슬쩍 와서 수저를 챙겨줬고 밤에 창문을 닫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너무도 조용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나가 열이 심하게 올라 응급실에 다녀온 날, 형부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거실에서 묵묵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고 머리맡에 내려놓은 핸드폰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우리 사이의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와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나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미나가 잠든 밤이면 저는 형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았던 그날 밤이 자꾸 떠올라서였습니다. 미연아, 내일 미나 데리고 병원 같이 가자. 응. 형부, 그날 온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옷 좀 두껍게 입혀야겠네. 우리는 그렇게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안에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형부가 부엌에서 컵을 닦다 고요히 제 어깨를 바라볼 때, 제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다 형부의 그림자를 느낄 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미나가 아프지 않았고 형부도 늦지 않게 도착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할 일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연아.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너 손등에 난 상처. 언제 생긴 거야? 아, 미나 씻기다가 샴푸 뚜껑에 좀 긁혔어. 형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작은 연고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 좀 줘봐. 저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은 떨리고 있었어요. 연고를 바르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췄고 저는 숨을 삼킨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나 요즘 내가 많이 생각나. 형부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형부는 그저 나를 바라봤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꺼지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미연아, 형부가 조용히 말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내가 요즘 너만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숨을 참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말처럼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형부를 올려다봤다. 형부.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형부는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내 뺨에 손끝이 닿았고 나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이, 체온이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리워졌기 때문이었다. 내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었고 형부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입술이 닿기 직전까지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내 눈을 바라보던 형부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마를 맞댔다. 이마에 닿은 그의 체온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숨을 참았다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형부, 이건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에서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은 조여왔으며 숨결은 얕아졌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감싸 안았다. 처제와 형부. 그런 호칭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다. 그날 밤 소파 위에서 거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뜨겁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가벼운 대화도 농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고 형부의 눈은 아주 천천히 나를 꿰뚫어보듯 바라봤습니다. 가끔 내가 너무 미진이랑 닮아서 그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언니의 이름을 내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몸 어딘가가 철렁 무너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목선 그리고 쇄골 근처까지 내려올 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나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형부, 내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해야겠어. 미연아, 내가 옆에 있으면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 미진이랑 나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부의 얼굴, 턱선, 눈매, 그리고 손. 어느 하나도 언니가 사랑하지 않았던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니의 사랑을 고스란히 나도 닮아갔습니다. 나의 살결, 말투, 심지어 향기까지. 어릴 적부터 언니와 닮았다는 말이 싫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닮음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형부의 손이 내 손등을 다시 덮었습니다. 이번엔 머뭇거림 없이 그의 손끝이 내 손목을 타고 올라올 때 나는 그 온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나도 모르게 가슴께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널 안고 싶어.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형부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올 때 나는 숨을 삼키며 언니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낯선 떨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언니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혹은 잊지 못한 사람을 대신하려는 착각인지 점점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건 형부의 살결이 내 살에 닿는 순간 나는 지금 나로서 그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연신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앉으면 그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고 주방에서 컵을 들 때면 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말하자니 너무 늦었고 욕망이라 하자니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형부는 말없이 들어와 미나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내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은 입으로는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부도 저한테서 눈 못 떼잖아요. 형부는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진이랑 너무 닮아서 그래. 그런데 그게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싫진 않았어요. 형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선은 다시는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우린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미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저 함께였을 뿐인데도 그것이 가장 큰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이 더 깊은 연결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날 아침 미나는 부스스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모, 오늘 아빠랑 셋이 놀러 가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미나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고 그 안에는 어떤 판단도, 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나야. 오늘 아빠가 일찍 끝내고 올게. 그 말에 미나는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에 나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미나 앞에서는 언제나 부모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이상한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점심 무렵 미나는 낮잠에 들었고
나는 주방에서 형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미나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웃었습니다. 슬프게. 형부, 언니는 우리를 용서할까요? 그 말에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나가 잠든 집안에 또다시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고르며 낯선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삶이 맞는 걸까? 나는 진짜 이모일까? 아니면 미나의 엄마처럼 살아가는 여자일까? 형부는 최근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작은 아파트 대신 미나가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연아, 형부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 갈래?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같이요? 굳이 나랑 널 갈라놓는 게 이제는 더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미나도 그렇고. 나는 형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형부 없이는 이젠 미나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형부와 함께 앉아 계약서를 함께 훑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세입자랑 칸에는 보호자 조미연이라는 내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족처럼 살고 있었고 그런 삶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형부는 내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가 무슨 관계든 간에 미나한테는 지금 우리가 전부야. 그리고 솔직히 나한테도 그래.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보다 깊고 무거운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부라는 말이 이제는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이 살아간다는 말이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 햇살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자기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형부는 새 식탁 위에 손수 커피 머신을 올려두었습니다. 여긴 좀 다르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공기도 분위기도 우리까지도. 미나는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져가는 서류에 보호자란을 작성할 때 형부는 여전히 아버지로 나는 이모로 남겨졌지만 미나는 늘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랑 이모랑 같이 살아. 근데 이모가 진짜 엄마처럼 다 해줘.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를 함께 들었고 병원에 가면 나란히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으며 학교 상담일엔 두 사람 중 누가 갈지를 자연스럽게 정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매형과 처제라는 관계로 소개했지만 그 누구도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면 형부는 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미나의 내일 도시락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반찬, 김밥 속 재료, 또 미나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까지. 삶은 그렇게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한밤중 형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꿈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실이에요, 형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저 버텨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형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키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지.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나의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교실 뒤 게시판에 걸릴 사진이라며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모습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언니와 형부 그리고 아주 어릴 적 미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언니는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연아, 그 사진 지금 봐도 참 따뜻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밝았어요.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죠.
형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 병원 복도에서 널 처음 본 그 순간도. 넌 울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지. 그냥 미진이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형부도 울지 않으셨잖아요. 난 무너질 틈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 옆에 있던 액자 속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미나 잘 크고 있어요. 많이 웃고 잘 먹고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형부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미나와 미연이 옆에 있어줘서.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미나의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사진 속 미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그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사진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그날 이후 형부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그렇게 불러주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조용히 내 옆에 앉거나 말없이 식탁에 숟가락을 놓거나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식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그 눈빛 하나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형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부.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 실제로는 거의 부르지 않게 되었죠. 그저 그 사람의 기척만으로도 나의 하루가 움직였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모, 아빠는 왜 이모랑 결혼 안 해? 나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형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나야, 그런 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잘 알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모가 우리 진짜 엄마 같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형부는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나 곁에서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한 사람의 하루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보다 깊은 책임감과 말보다 확실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줘서.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 없이도 서로를 품은 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불을 전부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잠들었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미연아. 오랜만에 들은 이름. 가슴 깊은 곳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형부. 나는 그렇게 불렀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젠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다는 걸. 그동안 참았던 말이 있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형부가 아니라 그냥 너와 미나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은 고백이었고 약속이었고 또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용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언니가 떠난 날에도 나를 안아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를 한 여자로 바라보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라 불러줘. 당신. 그 단어 하나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녹아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품에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형부와 처제라는 껍데기를 벗고 그저 두 남녀로 한 가족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어떤 언약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온기가 체온이 서로를 말해주는 밤이었습니다. 형부, 아니, 이제는 내 사람이 된 그와 함께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가 잠든 거실을 조용히 지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부는 이미 침대 머리맡 조명을 켜놓고 앉아 있었죠. 오늘 미나 유치원에서 그랬다며? 엄마가 이모 같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저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하루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형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당겨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부, 아니요.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싫어요. 그는 말없이 제 머리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숨결이 닿는 이마, 귀, 목덜미를 따라 아주 천천히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손끝이 스친 자리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고 그 떨림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불을 걷어주며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감정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입맞춤 하나, 손길 하나에 숨어있던 욕망이 하나씩 깨어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린 시간을 이름 없이도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처음 언니가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부재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원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이 섞이고 시선이 흔들리고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맴돌던 순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연아, 오늘 밤은 아무것도 참지 말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르지 않던 이름으로, 주지 않았던 감정으로 서로를 천천히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오랜만에 부른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이름, 내게는 감정이 너무 깊게 얽힌 단어였다. 형부. 아니, 이제는 나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내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냥 날 당신이라 불러줘. 이제는 형부가 아니니까. 당신. 그 짧은 말이 이렇게 무겁고도 달콤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미나가 잠든 뒤 조용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원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형부가 아니 그 사람이 내 어깨에 입을 맞췄다.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내려오고 떨리는 손으로 내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야. 이건 널 사랑해서 그래. 나는 그 말에 눈을 떴다. 그 사람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 나도 이젠 감출 수 없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욕망과 슬픔, 그리움과 위로가 뒤섞인 포옹이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가슴을 마주대고 입술이 닿았다. 입맞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점점 깊어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나를 품었다. 나는 그 품 안에서 숨을 골랐다. 이건 죄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가 천천히 속삭였다. 미연아, 나도 이젠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었다. 형부가 아니라 당신으로 살아줘요. 나의 오늘로, 미나의 아빠로.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나를 더 깊이 안았다. 미나가 잠든 거실 옆방. 불이 꺼진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품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6년의 공백이 이렇게라도 채워지길 기다려왔다는 듯 서로의 체온에, 숨결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으로, 마음으로,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이 더 진했으니까요. 그는 내 볼에 입을 맞추고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웃어줘서,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줘서.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젠 당신 곁에서 미나랑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족으로, 여자로.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이 아닌 첫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미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방 안의 평화를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그 곁에서 나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미나, 항상 이모 옆에서 자장가 불러달라고 했지. 형부 아니, 이제는 그 사람은 조용히 내 뒤에서 팔을 감아 안았습니다. 이제 곧 그 자장가, 나도 같이 불러줄게. 우리는 미나의 작은 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무언가가 눈가로 흘러내리려는 순간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그날 이후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미나를 찾아온 건 단지 아빠의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어. 나는 그 말에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부터 널 기다렸던 것 같아. 미안했어. 혼자 울게 만든 거, 괜찮은 척하게 만든 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못 말했던 거예요. 당신이란 사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나니까.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미나 곁에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두 손이 맞닿을 때마다, 가슴이 밀착될 때마다, 숨이 얽혀갈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부부였고, 가족이었고, 연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호칭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밤이, 이 삶이, 이 사랑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언제부턴가 나와 형부를 같은 공간에 두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 아빠랑 결혼하는 거야? 그 말에 형부와 나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머금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나 엄마 아빠 결혼식 꼭 보고 싶은데.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말은 생각보다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제 우리도 이름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름이요? 가족으로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로서, 미나를 위해서도. 나는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선 형부와 나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울지 않도록 미나에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가족이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미나의 손을 잡고 동네를 걷던 어느 봄날, 꽃이 피고 아이는 뛰놀며 웃고 나는 형부의 손을 처음으로 길에서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 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기에 미나는 그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 엄마랑 아빠가 제일 좋아. 나는 울컥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형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자. 사랑은 때로는 말보다 조용하게 다가오고 이름 없이도 서로를 품게 합니다. 이젠 법적 서류 하나에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미나는 매일 아침 엄마라고 불러줍니다. 나는 그 소리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 되고 당신은 그 곁에서 한결같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형부였던 사람, 처제였던 나, 그 모든 이름을 지나 이젠 미나의 부모로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야기가 끝나도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